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후보 트럼프가 5월 25일 전당대회에서 했었던 친크립토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코인을 투자하고 지켜봤던 분들 입장에서는요, 최근의 변화가 정말 상전벽해입니다. 멀미가 날 정도로 어질어질하거든요. 분명히 1년 전, 2년 전, 심지어 10년 전부터요, 우리는 계속 코인은 뽕나무 밭이다. 코인은 도박이고 사기고 다단계고 돈세탁 지표고 뭐 튤립이고 바다 이야기고 이런 것만 정말 십수년째 듣고 투자를 해왔던 입장에서요. 최근의 변화는 정말 어질어질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기사에 익숙하거든요. 자, 21년도 9월 기사였는데요. 모든 코인 거래는 불법이다. 중국에서요. 안 그래도 10년 이상 규제를 해왔었지만 전면전을 선포를 합니다. 인민은행에서 법정화폐으로 교환 금지, 해외 거래소 이용도 하지 마라, 채굴도 하지 마라. 실상 보유 금지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다 꺼냈다고 보셔도 되고요. 사실 보유 금지도 하고 싶었겠지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개인 지갑에 코인을 들고 있는 걸요. 색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못 썼을 뿐이지 실제는 뭐 할 수 있는 금지란 금지는 다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국뿐만 아니라요. 뭐 한국, 인도, 미국 뭐 전 세계가 코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한국이요. 뭐 18년, 19년, 20년만 하더라도요. 이 코인은 바다 이야기다. 이게 정부의 스탠스였거든요. 그래서 18년도 초에 유시민이 한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비트코인은 도박이니까 손대지 말아라. 굉장히 한심하다는 듯이 뭐 발언을 했었죠. 그때 당시는 모든 뭐 국민들을 구했다고 하면서 영웅, 뭐 스타덤에 올랐었지만, 근데 뭐 유시민은 한국인이니까 좀 영향력이 낮다고 보고요. 그러나 뭐 투자의 대가, 뭐 워런 버핏, 찰리 먼거, 뭐 빌 게이츠, 뭐 IMF 뭐 이런 뭐 정말 쟁쟁한 분들이요. 공식 석상에서 계속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 뭐 세상에 있는 거 다 줘도 안 갖는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코인 투자 자체가요. 정말 가시밭길이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반대로 기회는 있었겠죠. 그리고 21년도 4월 한창 분위기 좋았을 때 이제 박상기의 난에 이어서 은성수의 난이 등장합니다. 박상기의 난은 18년 1월 달에 한국의 코인 거래소 다 문 닫게 하겠다.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그때 당시 얘기를 했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말로 이분 입장에서는요. 비트코인을 바다 이야기라고 봤다는 말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사기 도박이라고 봤다는 뜻입니다. 그에 이어서 21년도 4월에 은성수의 난은 비록 난의 규모는 작았지만 이 한창 분위기 좋았던 21년 4월에 김치 프리미엄 뭐 10%, 20% 돌파하고 있을 때 이 난으로 인해서 담백하게 0%대로 꺼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튼 이런 입장에서 보면 참 상전벽해를 느낄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요. 한번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들 지금 뭐 가격이나 상황에 익숙해져서 지금 왜 내 거 코인, 알트코인은 그래도 안 올라? 막 이렇게 내 것만 보고 계실 텐데요. 조금만 이 상황을 멀리서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자, 23년도 1월 달만 하더라도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정확히 2,070만 원이었고 이더리움은요. 당시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24년 5월 말 가격이 어떻게 돼 있나요? 비트코인은 1억 원저리에서 놀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500을 넘어서 600만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요. 적어도 4배에서 5배 정도 올라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치솟았다. 비록 불장은 아직 오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올해 1월 10일에 승인이 되면서 그렇게 이제 비트코인은 튤립이다, 뭐 사기다, 다 이분 종필이 형 입장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들의 이제 뭐 은행이죠. 모건 스탠리에서 뭐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뭐 3위로 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웰스파고, 뭐 위스콘신 주 등등 500여 개의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심지어 24년도 1분기 비트코인이 1억을 찍었을 때 그렇게 비싼 가격에도 이 수많은 은행과 뭐 국부펀드 뭐 은행들이 샀다. 야, 이 정도면요.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왜요? 더 이상 증명할 게 이제 뭐가 남았지? 증명이 되면 기회가 없을 거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걱정이 된다. 저는 조금 현실적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사실 아직까지도 강대국이죠. 뭐, 그래도 GDP 세계 1위인 미국의 전당대회에서 사실 코인 정책이 나와도 감사한데요. 극단적인 친암호화폐 연설을 쏟아내는 대선 주자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있고요. 사실 바이든이다, 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다 다 코인 정책을 펴는데요. 극단적으로 이게 사이드 정책이 아니라요. 메인으로 이렇게 이 전당대회에서 정말 길게 크립토 관련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연설이 매우 길지만 제가 분위기만 보시라고 이 환호하는 모습 한 30초 정도만 가져와 봤고요.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뒷부분에서 지지자들이 외치는 구호가 뭔지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0초만 좀 보시고. I will commute the sentence of Ross Ulbricht to a sentence of time served. He's already served 11 years. We're going to get him home. We're going to get him home. 자,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성과 함께 구호를 들으셨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 앞에 분들이 이겁니다. 프리 로스, 프리 로스를 외치는데 이 로스가 누구냐면요. 2015년도에 체포돼서 이 실크로드라는 뭐 마약 거래하고 불법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사이트를 만들었던 설립자입니다. 이 로스를 석방하라는 건데요. 사실 지금 15년에 들어가서 무기징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터뷰에 나왔지만 이 친구가 지금 11년째 감옥에 있다. 근데 이 열렬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요, 이분이 로스라는 분이 순교자로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분을 지금 트럼프가 내가 당선되면 이 친구 집에 가게 해주겠다. 지금 11년이나 뭐 감옥에서 썩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요,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범법자는 그에 맞게 이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있는 게 맞겠죠. 참 미국은 이런 게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센텐스가 좀 이렇게 확실한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을 뭐 넣고 빼고 하는 건 트럼프의 역할은 아니죠. 비록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도 있었지만요. 아무튼 이 소식이 이 열렬한 이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는 게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 기사인데요. 여기 뭐 또람푸시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죠. 이게 극단적인 친암호화폐 정책이 지금 유권자를 잡기 위한 메인 정책으로 채택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말 상전벽해인 것 같아요. 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겠죠. 이미 트럼프는 이 친암호화폐 정책을 선회하면서 코인으로 뭐 도지다, 시바이누다, 리플이다 수많은 후원을 받고 있고 뭐 NFT 팔고 뭐 마가라는 뭐 밈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 사업가적인 기질로 돈을 벌면서 정말 노골적으로 코인을 지금은 밀고 있습니다. 그가 했었던 말을 몇 개만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암호화폐의 1등 선두가 되자 2등은 의미 없다. 이 얘기가 뭘 뜻할까요? 만약 이분의 말대로 뭐 된다면은 사실 뭐 리플 ETF, 솔라나 ETF, 뭐 자산 토크나 등등 모든 암호화폐 산업이 이제 선두 주자를 치고 나가면서 여기 미국이 가장 먼저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참 놀라운 발언입니다. 만약 이분 말대로 된다는 뭐 전제 하에서는요. 그리고 뭐 많게는 8천만까지 보지만 이 트럼프가 이때 당시는 5천만 보유자의 셀프 커스터디를 권리를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근데 참 이분이 그 사업가라서 그런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셀프 커스터디가 사실은 굉장히 이중적인 말이거든요. 5천만 보유자들에게 셀프 커스터디, 당신들이 알아서 내 코인을 보관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건데요. 무슨 뜻이냐면 은행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은행들이 자꾸 뭐 금리 인하시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 돈 빼가고 뭐 망해버리면 못 받고 이럴 수 있으니까 당신들이 당신의 자산을 보관하세요. 지금 탈중앙화와 비트코인의 목표를 정말 정확히 꿰뚫고 있는 발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참 재밌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엘리자베스 워렌과 그 깡패들로부터 당신의 비트코인을 지킬 것이다.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CBDC의 발행은 꿈도 꾸지 마라. 이거 절대 난 하지 않겠다. 사실 크립토
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CBDC는 그렇게 달가운 게 아닙니다. 내 돈을 통제할 수 있는 정부가 통제한다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 선호하는 방식이고 이 점을 또 트럼프가 잘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트럼프 쪽으로 대세가 기울어 가고 있죠. 사실 뭐 블랙스턴이라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의 CEO가 있는데요. 이분은 원래 공화당 지지자긴 했지만 22년도만 하더라도 사실 트럼프도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새 시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가야 된다고 하면서 분명히 트럼프로부터 돌아섰었는데 이분이 5월 27일자로 해서 최근에 트럼프의 지지를 선언하고 뭐 많지는 않지만 약 200만 달러 정도를 기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돌아섰다. 그리고 기부를 했다는 건 이제 이런 뭐 트럼프 쪽 후원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전 CFTC 위원장이죠. 지안 까를로라는 친암호화폐 인사 중에 한 분은요. 트럼프는 이제 미국에서 첫 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 대선에도요. 크립토 관련 뭐 이런 공약 같은 게 슬쩍슬쩍 나오긴 했지만요. 주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했었고 실제로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것도 이제 곁다리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은 정말 유력한 분이 이렇게 친암호화폐 정책을 극단적으로 노골적으로 한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또 최근에 중도 하차했었죠. 트럼프 때문에요. 디센티스나 니키 헤일리 이분들이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고 또 월가다, 실리콘밸리다. 사실 실리콘밸리는 민주당의 텃밭이거든요. 이분들조차도 서서히 비단 뭐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인한 건 아니겠지만 트럼프의 지지를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플랫폼이죠. 실제로 돈을 걸고 베팅을 하는 대선의 승리 확률을 트럼프의 승률이 현재는 약 56%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정책이 이제 강해지면 유권자를 조금씩 끌어온다면 아마 이 승률이 조금씩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사실 후보가 두 명 더 있습니다. 민주당의 바이든과 사실 예전에 민주당이었지만 현재는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인데요. 이분들이 지금은 간보다가 망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더 센 한 방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미 이 정부 입장에서도 비트코인 ETF 승인을 했고요. 이더리움 ETF도 마지못해 승인을 합니다. 그냥 시원하게 했으면 사실 그 표를 가져왔을 텐데 마지못해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치고 나가겠죠. 그리고 뭐 들으셨겠지만 FIT21이라는 법안 이제 뭐 막을 수 없다. 본인들이 인정을 했었죠. 친암호화폐 법안이고 SAB121이라는 건 반암호화폐 은행들이 코인 보유하지 말라고 하는 나쁜 법안, 뭐 반암호화폐 법안인데 요거를 거부하겠다고 했지만 그거를 이제 지금 연기를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것들로는 부족하죠. 지금 이걸로는 트럼프를 따라잡을 수 없다. 그리고 심지어요, 24년 2월만 하더라도 불과 뭐 두세 달 전만 해도 CBDC에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바이든이요. 그러니까 뭐 크립토 이 투자자들은 별로 좋아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채굴하는 기업들에게 30%의 중과세를 내리겠다. 비트코인 채굴, 무슨 코인 채굴할 때요, 중과세를 발표를 합니다. 이러니 뭐 코인하는 분들이 다 떠나갔었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철회는 물론이고요. 어떤 정책을 펴야 되냐? 만약에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요, 트럼프를 이기기 위해서는 뭐 코인 양도세를 면제한다든지 아니면 SEC를 물갈이 한다든지 굉장히 파격적인 전략이 있어야만 트럼프 쪽으로 넘어간 암호화폐표를 끌어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분이 크립토 유명 인싸 중엔 원조입니다. 원조고 굉장히 뭐 맥시멀리스트다운 발언을 이어갔었는데요. 이분은 이미 과거부터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더리움은 구입할 예정이라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샀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작년 한 12월, 11월만 하더라도요. 이분의 지지율이 20%가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뭐 최근 들어서는 한 13% 정도로 다소 낮아지면서 현재는 무소속이 또 그 미국 대통령이 된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뭐 확률이 낮긴 하지만 이분은요, 사실 예전부터 비트코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 그리고 블록체인 위에 미국 예산을 다 태워서 관리하고 투명하게 할 것이다. 이런 정말 그리고 뭐 인플레 해지 수단이다 등등 수많은 뭐 어록과 같은 얘기를 쏟아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될 확률은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요.
바이든이 이 케네디와 함께 이분의 전략을 같이 품으면 우리 막판 가서 좀 그 표가 부족하면 두 분이 막 연합 작전을 쓰잖아요. 자, 케네디와 케네디의 전략을 바이든이 품으면 역전이 가능할 수 있다. 이게 정말 마지막 카드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해서 바이든이 되면 우리 크립토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지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이 전략 외에는 바이든에겐 적어도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요, 다시 한번 좀 멀리서 보면 지금 미국의 대선을 세계 강대국 1위입니다. 대선을 좌우할 정도로 코인의 위상이 높아졌고요. 미국에서 이런 거를, 모습을 지금 전 세계 TV에서 전 세계 정치인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코인이 보통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높아진 코인의 위상을 실감할 텐데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회의 문은 점점 좁아집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문이 닫혀가고 있다. 굉장히 지금 늦게 탑승한 자라든지 고점에 물려있는 자들에게는 기회의 문이 좁아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까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합당한 가격의 비트코인을 가진다. 최근에 과거에 마이클 세일러가 했었던 말입니다. 음, 미국에 이미 대선 후보 3명이 비트코인을 홍보하는 시대가 열렸죠. 그리고 제가 보는 신문인데요. 5월 25일자 기사로 매일경제 1면에 대문짝만하게 이더리움 ETF 소식이 실렸습니다. 지금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연일 이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증명이 많이 돼버린 만큼 공포에 계속 샀었던 소수에게만 좋을 뿐이지 이게 신규 진입자나 고점 매수자에게는 그리 좋은 일이 아닐 텐데요. 최근에 입문자들 그리고 고점에 물린 자들은 지금 다소 늦긴 했지만 차선책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기존의 선구자들을 따라갈 수 있을지 제가 한번 고민을 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소개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